전문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수많은 노이즈들을 싹 다 걷어내고 XRP의 현재 위치와 장기적인 현실을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팩트와 데이터만 가지고 들어갈 거고요. 모멘텀 트레이더들이 주목하는 초단기 지표부터 굵직한 기관들의 거시적인 움직임까지 시장의 진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만 꽉꽉 채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훑어볼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1번, 단기 기술적 패턴 분석부터 시작해서 온체인이랑 거래소 동향을 확인하고요. 이어서 3번, 기관 주도의 펀더멘탈 변화, 4번, 장기 성장을 위한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시장 변동성 전망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미시적인 차트에서 출발해서 10년 뒤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까지 시야를 확 넓혀가는 거죠. 네, 그럼 첫 번째 섹션, 단기 기술적 패턴 분석입니다. 4시간봉 차트를 기준으로 지금 당장의 흐름부터 짚어보죠. 사실 지금 다들 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과연 48시간 안에 저항선을 뚫을 수 있을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1.45달러에서 1.5달러 사이에 이 엄청나게 중요한 저항 구간을 거의 현미경 보듯 관찰하고 있거든요. 특히 앞으로의 48시간이 정말 결정적인 타이밍인데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쫙 모이면서 방향을 터트릴 에너지가 꽉 응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벽을 여러 번 두드렸는데 계속 두드릴수록 한 번 뚫렸을 때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왜 더 흥미롭냐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의 차트를 보면 아주 예쁜 컵앤핸들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매도세가 슬슬 매집으로 바뀌면서 둥구스름한 컵 모양의 바닥을 팠고 그 직후에 주요 저항선 바로 밑에서 살짝 숨을 고르는 이른바 손잡이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가들 말로는 이 응축된 에너지가 1.50달러 넥라인을 시원하게 뚫어주기만 하면 1.70달러를 넘어서 단숨에 2.00달러 선까지 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섹션, 온체인 및 거래소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본 차트의 흐름이 실제 투자자들의 움직임과는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 아주 재미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7,000인데요. 이게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순출금 격차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입금은 약 30만 8,500건이었는데 출금이 32만 6,600건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유동성이 매도 호가창에 쌓이는 게 아니라 거래소를 아예 빠져나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시그널인 거죠. 이 대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코인이 거래소로 들어오면 이제 팔려나 보다 하고 단기 매도 준비로 해석하잖아요. 반대로 거래소에서 빠져나가서 개인 콜드 월렛 같은 곳으로 가면 이건 꽉 쥐고 안 팔겠다는 장기 보유 의지로 봅니다. 지금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도 투자자들은 기어코 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당장 찔끔 오를 때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가치 상승에 크게 베팅하고 있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섹션, 기관 주도 펀더멘털 변화입니다.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물량 이면에 있는 큰 손들과 기관들의 실제 인프라 확장 스토리를 살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건 이 무섭도록 빠른 기관들의 도입 타임라인입니다. 수년간 XRP의 발목을 꽉 잡고 있던 SEC 소송 종결의 시작으로 현물 ETF 승인, 그리고 미국 통화감독청의 은행 라이센스 승인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죠. 특히 대박인 건 최근에 마스터카드랑 JP모건이랑 손잡고 은행 문 닫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거의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했다는 겁니다. 수십억 달러가 24시간 내내 즉각적으로 정산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랑 전통금융이 진짜로 융합되는 순간인 겁니다.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이며 두 회사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관급 플랫폼인 블리시가 전통 금융 인프라 기업인 이퀴니티를 무려 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인수했을 때 한 말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이제 밖에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직접 집어삼키고 있다는 뜻이죠. XRP 같은 결제 특화 자산한테는 그야말로 엄청난 순풍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번째 섹션, 장기 성장을 위한 과제입니다. 10년 뒤를 내다봤을 때 XRP가 넘어야 할 구조적인 장벽들을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비교표를 한번 보실까요? 비트코인은 아예 디지털 금이라는 압도적인 희소성을 가졌고, 이더리움은 수많은 디앱들이 돌아가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본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겠다며 박수받았던 XRP는 지금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앞선 두 대장주가 가진 독보적인 무기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진짜 무서운 적은 따로 있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달러 가치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전 세계로 순식간에 돈을 쏠 수 있는데 굳이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XRP를 브릿지 통화로 쓸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장기적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뼈아픈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향후 시장 변동성 전망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미시적인 차트부터 거시적인 숙제들까지 이 모든 게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엄청난 줄다리기입니다. 투자자들은 안 팔고 버티고 있고 기관들은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 당장 치고 올라갈 힘은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좀 서늘한 현실이 있죠. 과거 3.84달러를 찍었던 그 영광의 시절로 돌아가려면 지금의 다자란 성과들을 넘어서 글로벌 1군, 이른바 티어 1 은행들과의 메가톤급 파트너십이 무조건 나와줘야 합니다. 시장이 와 할 만한 강력한 한 방이 안 터져주면 상승 모멘텀은 어느 순간 1.50달러 같은 거대한 저항벽에 부딪혀서 그냥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리플이 그동안 전통 금융권이랑 부딪히면서 쌓아온 인프라와 성과들 확실히 대단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기술은 너무나도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확장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지갑 속으로 파고드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중화 속도. 과연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가 이 거대한 흐름을 압도하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이라면 오늘 당장 차트가 10센트 오르고 내리는 걸 넘어서 이 두 시대적 패러다임의 싸움을 반드시 유심히 지켜보셔야 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시장을 보는 시야가 좀 넓어지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가장 날카롭고 유용한 심층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